노인네야 돈 없어? 어두운 골목 안에서 깡패 3명이 할머니를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계약직 교사 김지혜의 발이 멈칫했습니다. 술 취한 남자들, 계약직 교사가 이런데 엮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깡패가 할머니를 확 잡아당기자 할머니 머리가 벽에 부딪히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가 깡패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손목에서 뭔가 반짝였어요. 의료 팔찌였죠. 심장 질환 환자. 지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남은 배터리 1%, 화면이 꺼질 듯 깜빡거리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제발, 제발 연결되라. 이때까지만 해도 지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무모한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거라는 거리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 건강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술 취한 깡패 한 명이 지혜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뭐야, 신고하게. 휴대폰이 손에서 탁 떨어지자 액정이 깨지고 연결음이 채 울리기도 전에 화면이 꺼져버렸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골목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아이씨.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뛰기 시작했습니다. 깡패 한 명이 도망가면서 할머니 지갑을 집어들자 지혜가 팔목을 탁 잡았습니다. 남자가 지혜를 질질 끌고 가다가 확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지갑이 떨어지면서 하수구로 빠져버렸죠.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채로 하수구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약이 거기 있는데. 지혜는 하수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숨을 참고 팔을 더 깊이 밀어 넣었어요. 손가락 끝이 약봉투에 닿을 듯 말 듯 닿지 않고 물기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봉투 못 건졌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약도 없고 머리도 다치셨잖아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힘겨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면 돼. 지혜는 할머니 얼굴을 봤어요. 머리에서 피가 아직 흘렀고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지혜는 외투를 벗어 할머니 어깨에 둘렀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밀었지만 지혜는 못 들은 척 외투깃을 여며들였습니다. 지혜는 주머니에 손을 넣자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3장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지갑 안에 남은 돈이 그게 전부였죠. 지혜는 그 돈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택시 타고 가세요. 기사님한테 집까지 모셔달라고 하고요. 할머니가 지혜 손에 있는 꼬깃한 돈을 받습니다. 할머니가 지혜 손을 꼭 쥐었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진짜로. 지혜는 그냥 웃었습니다.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지혜는 외투도 없이 한겨울에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긁혀 있었고 바람이 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지혜는 손을 호호 불며 골목을 나섰어요. 저 멀리 골목 밖에서 누군가 아직 핸드폰을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혜는 몰랐습니다. 오늘 밤 골목에서 외투를 벗어준 그 할머니가 며칠 뒤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을 마주보고 앉아 있을 거라는 거리요. 다음 날 지혜가 입원한 대학병원 수납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입금 안 되시면 아버지 수술 일정 다음 달로 밀립니다. 직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음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창구 너머 형광등 불빛이 시리게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돌아서서 걸으면서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10,000원짜리가 꼬깃하게 들어있던 빈 지갑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병원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였어요. 삐 사이렌 소리가 병원 로비를 덮쳤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빠르게 밀며 뛰어들어왔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비켜서며 누군가 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에 의해 실려가는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할머니였어요. 비켜주세요. 구급대원이 고함쳤어요. 들것이 응급실 문을 밀고 사라리자 지혜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뛰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였어요. 들것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간호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요. 지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 심장 질환 있어요. 어젯밤에 의료 팔찌 차고 계셨어요. 간호사가 지혜를 봤어요. 잠깐 있다가 차트를 다시 열어 확인하고는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지혜를 불렀어요. 보호자 되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응급처치 동의서인데요. 지금 바로 진행 안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선결제가 필요합니다. 120만 원이에요. 지혜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카드를 손에 쥐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가 아직 안 나갔어요. 아버지 수술비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카드 한 장에 지금 지혜가 버텨야 할 것들이 다 걸려 있었어요. 120만 원이면 카드 한도가 남아 있을지도 알 수 없었죠. 한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티지?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뒤엉켰습니다. 지혜는 카드를 쥔 손을 내려다봤어요.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단말기에 카드가 긁히자 지혜는 숨을 몰아 쉰 채 화면만 봤습니다. 삑! 카드 승인 소리가 나자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혜가 병실 문이 열자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침대 위 할머니가 깨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한 발짝 들어서다가 멈칫했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할머니가 맞는데 지금 이 병실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달랐어요. 손이 참 고왔습니다. 지혜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시선이 천천히 지혜에게 닿았어요. 아이고, 날 구한 게 또 자네야.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집에 잘 갔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어제 머리를 다쳐서 그랬나 봐.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급하게 차트를 확인하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수간호사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뭔가 수군거렸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지의 얼굴을 한동안 들여다봤어요. 2번씩이나 신세를 졌네. 밥이라도 사야겠어. 이 근처 한정식 집이 지혜의 머릿속에 어젯밤 하숙으로 떨어진 할머니의 빈 지갑이 스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좋아하는 국수집이 있어요. 여기서 가까워요. 할머니가 지혜를 보고는 잠깐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걸어서 5분이었죠.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저렴해서 지혜가 밥을 먹으러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면서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낡은 나무 테이블, 김이 오르는 육수 냄새.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면서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지혜는 그 손을 보고 의아했죠. 너무 고운 손이었거든요. 어젯밤 차가운 바닥을 긁던 손과 다른 느낌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 2그릇이 나오자 할머니가 국수를 한 젓가락 드시더니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지혜는 그걸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한참 먹다가 할머니가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 근처 학교 선생이야? 네. 그런데 그냥 계약직이에요. 할머니 시선이 지혜 손으로 내려갔어요. 손가락 끝에 분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손을 무릎 아래로 슬며시 내렸어요. 선생님 손이 거치네. 할머니 시선이 다시 지혜에게 닿았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싶어. 지혜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국수를 집었어요. 아가씨 이름이 뭐야? 지혜요, 김지혜. 할머니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추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혜. 좋은 이름이네. 이때 할머니가 어떤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지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가 핸드폰 화면을 보니 교무실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학교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난리 났어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지혜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따뜻한 국수집 안은 아까랑 똑같았지만 지혜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지혜 얼굴을 봤어요. 할머니,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지혜는 할머니를 보고 뭔가 말하려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수집 문을 나서는데 아까 들어올 때랑 달랐어요. 햇살은 그대로였는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학교 복도 끝에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죠. 교무실 유리 너머로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맨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였습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며 유리를 뚫고 나왔어요. 동료 교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교무실장이 여자 앞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지혜는 교무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휙 돌아봤어요. 지혜를 위아래로 훑으며 쏘아봤습니다. 저 선생이에요? 중년 여성이 핸드폰을 꺼내 지혜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지혜는 화면을 봤습니다. 어젯밤 그 골목이었어요. 어두웠고 화면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혜가 남자 팔목을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지혜 혼자 남자를 붙잡고 있었죠. 이게 우리 아들이에요. 선생한테 맞은 우리 아들. 교무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혜는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저는 그 학생들이 할머니를 폭행하고 있어서 할머니,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생사람 잡네. 지혜는 동료 교사들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지혜를 보지 않고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장실 문이 열렸어요. 교장이 나와 중년 여성을 보는 순간 연신 굽신거렸습니다. 아휴, 학부모 회장님, 이런 데까지 직접 오셨어요. 전화를 하시죠. 제가 해결할 텐데. 그러더니 교장이 지혜를 쏘아봤어요. 김지혜 선생, 당장 교장실로 와요. 교장실 문이 닫히고 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라는 말이 없어서 지혜는 서 있었어요. 이지혜 선생님, 지금 상황 파악은 되죠? 교장 선생님, 저는 그냥 할머니를 도운 거예요. 그 학생들이 먼저. 교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지혜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지금 학부모의 총 회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선생님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알죠? 지혜는 입술을 달싹였어요. 계약직 선생님이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되지. 당장 학생한테 사과하고 끝내는 게 선생님한테도 좋아. 제가 왜 사과를?
김지혜 선생님. 교장이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학기 재계약하기 싫어요. 교무실 밖에서 학부모 회장의 목소리가 아직 들렸습니다. 지혜는 교장을 보자 교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지혜는 교장실을 나오자 시선들이 일제히 지혜한테 쏠렸어요. 그리고는 모두 피했습니다. 지혜는 자기 자리로 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 태준이었어요. 지혜야, 어머니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주말 상견례 꼭 나오신다고 해. 태준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지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이 어두웠어요. 불은 켜지도 않은 채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예전엔 이 시간이면 아빠가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났고 맛있는 냄새가 났었죠. 지금은 어떤 온기도 없이 냉장고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수납 창구 직원이 서류를 넘기던 것, 카드 단말기 앞에서 마음 졸이던 것, 교무실에서 아무도 지혜를 보지 않던 그 시선들이요. 지혜는 소파에 등을 기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때 눈물이 났어요. 소리가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지혜는 복도를 걷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 너머 교문 쪽에서 비싸 보이는 검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앞차가 천천히 멈추자 뒤따르던 차들이 소리 없이 줄지어 섰어요. 교문 앞에 있던 교사 몇 명이 얼른 달려가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수행원 둘이 먼저 내리더니 뒷문 쪽으로 돌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이로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기품 있어 보이는 60대 여성이 내렸습니다. 학교 재단 강혜숙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짙은 네이비 코트에 버튼 하나하나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굽이 높은 구두가 교문 바닥을 딛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지혜는 유리창에 손을 짚은 채로 학교 이사장인 강혜숙을 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럴 리 없었죠. 지혜는 고개를 한번 기울였어요. 강혜숙이 교문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수행원이 우산을 받쳐들어 햇빛을 가렸습니다.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넥타이를 여미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교장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제랑 다르게 걸음이 빨랐고 표정이 환했죠. 어제 지혜 앞에서 차갑게 쏘아보던 그 사람이 맞는지 몰랐습니다. 교장이 학교 재단 이사장인 강혜숙에게 달려가다시피 다가가 허리를 굽혔어요.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강혜숙과 교장이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를 따랐어요. 지혜는 손에 들고 있던 기부 행사 진행표를 봤습니다. 기부금 행사장에서 지혜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 앞에 섰어요. 진행표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어젯밤 소파에서 울던 게 생각났어요. 지혜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이크를 입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부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그때였어요. 행사장 입구 쪽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아까 교문 앞에서 봤던 강혜숙이었어요. 수행원들이 양옆을 따랐고 교장이 종종 걸음으로 앞서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강혜숙이 자리에 앉으면서 무대를 바라봤고 지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혜 손이 마이크를 꽉 쥐었어요. 심장이 쿵쿵쿵 빠르게 뛰었습니다. 낯익었어요. 분명히 낯익었는데 옷차림이나 머리 매무새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국수집 창가 자리에서 잔치국수를 드시던 그 할머니가 저럴 리 없었어요.
다음으로 후원 기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지혜는 강혜숙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강혜숙이 교장한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더니 강혜숙이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는 다급히 진행표를 들여다봤어요. 강혜숙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교문을 나서는데 남자친구 태준이 교문 기둥에 기대어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가 들어있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발견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평소랑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지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지혜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걸어오다가 지혜 얼굴을 보더니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눈썹이 살짝 모아졌어요. 지혜야, 무슨 일 있었어? 지혜의 목덜미로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교장 소리치던 목소리,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시선들, 그리고 아버지 수술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병원 전화. 아니야. 태준 씨 말도 없이 왜 여기 왔어? 내일 상견례 전에 얼굴 보고 싶어서. 태준이 봉투에서 캔커피를 꺼내 지혜 손에 쥐어줬어요.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기대하고 계셔. 무뚝뚝해 보이지만 따뜻한 분이야. 걱정하지 마. 지혜는 캔커피를 내려다봤어요. 상견례. 그 단어가 가슴 위에 얹혔습니다. 다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열렸어요. 태준은 내일 상견례가 잘 되길 바라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혜를 마음에 들어해 줬으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꺼내면 태준이 밤새 걱정할 게 뻔했죠. 지혜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학교 때문도 아버지 때문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 손을 잡고 있는 이 시간이 내일이면 달라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다음 날 지혜의 상견례 날입니다. 긴장했어? 남자친구 태준이 지혜를 봤어요. 태준이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지혜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차가웠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응, 괜찮아. 지혜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시부모님 두 분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새벽 골목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던 그 아이였습니다. 꼬깃한 돈을 손에 쥐어주던 그 손이었어요. 시어머니 손가락이 코트 단추 위에서 천천히 멈췄습니다. 지혜는 등 뒤에서 한기가 스치는 걸 느끼며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지혜 역시 몸의 감각들이 일제히 깨어났습니다. 짙은 네이비 코트 아래, 단정하게 올린 머리 아래로 새벽 골목에서 약봉투를 찾던 그 눈매가 있었습니다. 국수집에서 지혜 이름을 조용히 되뇌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어요. 식당 안 웅성거림도 그릇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어머니, 이쪽이 지혜예요.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로 새벽 골목의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인 이사장 강혜숙이 천천히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코트를 벗어 수행원에게 건네며 자리에 앉았어요. 태준이 메뉴를 펼치며 분위기를 이어갔어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겉보기에 하게 흘러갔어요. 지혜만 그 분위기 밖에 홀로 서 있는 듯 했죠.
음식이 나오자 어머니가 수저를 들다가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 씨,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다지? 네, 입원해 계세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태준이 지혜를 보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도 계약직이고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었어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혜는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지혜는 시어머니를 보니 찻잔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순간 시어머니 시선이 지혜한테 닿았어요. 들여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혜 얼굴 위에서, 지혜 손 위에서 천천히 머물렀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혜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태주는 웃으며 시아버지한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혜만 알았어요. 이 상견례가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때 지혜 핸드폰이 울렸어요. 띠링. 전화가 아닌 문자 알림이었어요. 지혜는 화면을 보자 문자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영상 링크였어요. SNS에 올라간 영상이었어요. 어젯밤 골목이었어요. 지혜가 학생 팔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각도가 교묘했습니다. 글이 달려 있었어요. 선생한테 맞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댓글이 수백 개였어요. 지혜 이름이 달려 있었고 학교 이름도 있었습니다. 지혜는 화면을 내리다가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태준이 지혜를 봤습니다. 왜 그래?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교장이었어요. 여보세요. 김지혜 선생님. 교장 목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지혜는 핸드폰을 귀에서 조금 뗐습니다. 지금 SNS 봤어요. 이게 다 선생님 때문이잖아요. 내가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잖아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교장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식당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어요. 태준이 지혜를 받고 시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강혜숙은 찻잔을 손에 쥔 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교장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사과 없으면 계약 해지해요. 알아들어요. 강혜숙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지 않았는데 뭔가 굳어 있었어요. 지혜는 그 눈빛을 보면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시어머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오늘은 이쯤 하자. 태준이 영문을 모른 채 일어섰습니다. 시아버지가 코트를 집었어요. 지혜는 가방을 들면서 시어머니 등을 봤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뒷모습이었어요. 새벽 골목에서 택시를 타고 떠나던 그 뒷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지혜가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지나갔어요. 지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알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내리자 지혜 얼굴과 학교 이름이 달려 있었어요. 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어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같은 화면이었죠. 지혜는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고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지혜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었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이마를 차가운 유리창에 기댔습니다. 지혜가 버스에 내려 집 골목에 다다르자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후드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얼굴이 보였어요. 그 깡패 학생들이었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이 어둡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이 먼저 걸어왔어요. 선생님, 오래 기다렸어요.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한테 사과 안 하면 SNS에 더 올릴 거예요. 선생님 얼굴 다 나오는 거. 뒤에 두 명이 팔짱을 끼고 지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다리가 떨렸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사과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말했습니다. 학생이 지혜를 보며 혀를 찼어요. 후회할 거예요, 선생님. 셋이 낄낄거리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골목벽에 등을 기댔어요. 차가웠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이 어두웠어요. 불을 켜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지혜는 소파에 앉은 채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가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지혜는 이불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무슨 일이지? 긴장감으로 지혜의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김지혜 씨 맞으시죠? 아버님 수술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보호자 관련 민원이 접수돼서 수술 일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지혜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니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는 열린 문을 보다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지금 아빠 얼굴을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얼굴로는요. 지혜는 로비 의자로 돌아왔어요. 가방 끈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로비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병원을 빠져나와 학교 교문 앞에서 지혜는 숨이 멎는 듯 멈춰섰습니다. 부모들 10대 명이 서 있었어요. 지혜를 보는 순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누군가 옆 사람 팔을 건드리며 손가락으로 지혜를 가리켰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고 가방 끈을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누군가 지혜 이름을 소리치며 불렀습니다. 지혜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문을 지나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교무실이 문을 열자 동료 교사들이 지혜를 보고는 선을 피했습니다. 지혜는 자기 자리로 걸어갔어요. 의자를 당겨 앉자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사직서 양식이었어요. 지혜는 그 종이를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아버지 수술비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번 달 월세도요.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펜을 집어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종이 위로 쏟아졌어요. 지혜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어요. 교장실 앞 복도였습니다. 지혜는 사직서를 손에 쥔 채로 서 있었어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끝이었습니다. 사직서를 내밀면 끝이었어요. 계약직 교사 김지혜는 그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어요.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지혜는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바로 학교 재단 이사장, 시어머니 강혜숙이었습니다. 흐트러진 곳 하나 없는 짙은 코트였어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 뒤로 폭력 학생의 엄마인 학부모 회장이 고개를 숙인 채 강혜숙을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교무실에서 팔짱을 끼고 지혜를 쏘아보던 그 여자였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혜는 손에 쥔 사직서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어요. 국수집 창가에서 지혜 손을 내려다보던 눈빛이요. 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 강혜숙이 지혜 앞에서 멈췄어요. 지혜 손에 있던 사직서를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이거 이제 필요 없어. 그리고 교장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교장실 문이 열리자 교장이 고개를 들더니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뒤로 들어오는 폭력 학생 엄마를 보더니 교장 입이 벌어졌어요. 어제 이 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지혜를 쏘아보던 그 여자가 강혜숙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당장 앉아요. 강혜숙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높지 않았어요. 근데 교장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처럼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혜숙이 교장 책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굽소리가 교장실 바닥을 울렸어요. 폭력 학생 엄가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강혜숙이 교장을 내려다봤어요. 그 새벽 골목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나예요. 교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선생님이 없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어요. 강혜숙이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이지혜 선생이 계약직이라서 찍어 누르기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폭력 학생 엄마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교장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사직서 요구한 게 당신이야? 교장은 대답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교장의 책상 위를 훑쳤습니다. 시선이 멈췄어요.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김지혜 계약 해지 서류였습니다. 강혜숙이 그 서류를 천천히 반으로 찢었어요. 찍 소리가 교장실 안에 울렸습니다. 한 번 더 찢었어요. 종이 조각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없던 걸로 해요. 교장이 입을 열려다가 강혜숙 눈빛을 보고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음 달부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에요. 이미 얘기해뒀으니까 당장 짐 싸요. 강혜숙이 돌아섰어요. 폭력 학생 엄마가 재빠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혜숙이 지혜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 손이었는데 지금은 따뜻했어요. 지혜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강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강혜숙이 복도를 빠져나간 뒤였어요. 지혜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아까 고개를 숙이던 교사들이 이번엔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쩐지 처음부터 알고 접근했던 거 아니야? 계약직이 어떻게 이사장 며느리가 돼? 불쌍한 척은 진짜 잘하더라. 교장한테 당하는 것도 다 연기 아니었을까? 지혜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새벽 골목에서 뛰어들었을 때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할머니 손이 차가운 바닥을 긁으며 기어가는 걸 봤고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지금 이 교무실 안에서 그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계속됐습니다. 지혜는 손을 무릎 위로 내렸어요. 주먹이 쥐어졌어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봐봐, 저렇게 당당하게 나가네. 배짱도 좋다. 복도로 나오자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사직서는 찢겼고 교장은 짐을 쌌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어요. 하나가 해결되자마자
다른 오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접근했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새벽 골목에서 뛰어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이 골목을 걸으면서 그게 계획이 됐습니다. 뛰어들지 말걸 하는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그날 밤 할머니 손이 바닥을 긁던 걸 보고 서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한지 몰랐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비참했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올 수 있어? 지혜는 걸음을 멈췄어요. 오늘 이 얼굴로 가도 되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고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준 집에 도착하니 식탁에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지혜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당겨줬어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강혜숙이 부엌에서 나와 지혜를 봤습니다. 잠깐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지혜 옆자리에 앉았고 식사가 시작됐어요. 태준이 이것저것 말을 걸었고 시아버지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식사 시간이 참 따뜻했어요. 지혜는 수저를 들고 밥을 한술 뜨자 오늘 하루가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교무실 수군거림이요. 골목 밤바람이요. 비참했던 퇴근길이요. 그때였어요. 강혜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새벽에 뛰어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 지혜는 수저를 든 채로 멈췄어요. 사람 구하러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나 그날 봤거든.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내 손 잡아주던 그 손 잊어버리지 않았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손은 내가 알아. 강혜숙이 지혜 손을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다시 밥그릇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손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지혜는 고개를 숙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외투를 벗어들이던 게 생각났어요. 꼬깃한 돈 3장을 꺼내던 손이 생각났습니다. 그 손이 지금 이 식탁 위에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님 수술 일정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지혜는 강혜숙을 봤지만 강혜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식탁 위로 따뜻한 국 냄새가 올라왔어요. 태준이 지혜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강혜숙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고 지혜도 밥을 한술 떴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시린 겨울 같던 지혜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어두운 골목,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을 감싸주던 지혜 씨의 그 따뜻한 손길은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계약직 교사라며 함부로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건넨 온기는 반드시 더 큰 온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지혜 씨의 외투 같은 따뜻한 온기 하나가 피어오르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뿌린 선한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워 돌아온답니다.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만나요. 도란도란 인생 스토리였습니다.